저희가 뼈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닥 마감재 아래쪽부터 쭉 그려 가지고 건축 마감재하고 벽체 마감재 그리고 지금 이 개구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개구부들 그렸고, 이제 반자 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 요번에는 반자 설치하는 거를 해볼 거고요. 이 반자를 그리실 때는 다른 거는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어디 실들이 구분돼서 다른 천장 마감재를 가지는가,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벽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마감재 또한 천장이 물을 쓰기 때문에 플라스틱 계열의 마감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단독으로 설치하셔야 되고, 거실 부분과 현관 부분 정도는 천장지 정도로 같은 마감재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천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천장은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천장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외부가 됩니다. 외부, 내부. 그래서 여기가 현관문이 있었을 거고, 이 처마 밑부분에도 외부로서 요 위쪽 부분에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처마 반자가 됩니다. 처마 반자가 설치될 거고, 여기는 거실 반자,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될 겁니다. 마감재는 플라스틱 계열, 여기는 5개니까 뭐 다양한 마감재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실내니까 천장지 이런 것들 사용하는 천장 3개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천장재를 설치하실 때, 천장을 설치할 때 쓰는, 반자를 설치할 때 쓰는 공사 방법이 45cm, 45cm 정도 되는 각재를 이용해서 틀을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물론 요거보다 45cm보다 작은 각재를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적어도 뭐 시험에서는 45 각재를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실제로도 많이 쓰는 사이즈입니다. 대신에 특정 간격으로 얘네들을 설치해 주시고, 이후에 천장에 설치되는 이 달대라고 하는 부재가 있습니다. 이 달대 정도까지는 최소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표현을 한다면 달대들 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달대를 잡아주는 수평으로 꿰매는 듯한 수평 꿰대라고 하는 부재가 있는데, 이 부재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시간이 남는다면 윗부분에 이 달대들을 매달기 위한 부재들도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안 된다면 굳이 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그리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각재들은 45 곱하기 45 사이즈의 각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먼저 반자 먼저 그려볼게요. 보통은 천장에 반자틀을 설치하고 판재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판재류는 이제 얼마를 쓰느냐는 실제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도면상의 표현이니까 한 15mm 정도 두께의 판재를 썼다라는 가정하에 위쪽으로 15mm 정도 판재를 표현해 줄 거고요. 그 위에 반자 틀이 있었을 텐데, 그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에 45 사이즈가 될 겁니다. 요거 정도는 선이 너무 이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 굵기 쓰셔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 같아요. 선택 사항이니까 좀 진하게 굵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굵은 선으로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요 정도만, 저는 중간선 정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이 부재는 이 사선을 하나 그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조재 역할을 하는 부재에다가 그어주는 기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재는 오른쪽으로 450 간격으로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사를 해가지고요. 복사를 해서 450 정도의 하나를 복사를 해주고, 하나 건너 하나씩 두 부재마다 하나 정도 45mm 정도로 되어 있는 같은 굵기의 이 수평 달대가 있고요. 요거는 너무 높이 그리지 마시고요. 이 두 개의 세트가 이렇게 반복돼서 쭉 지나가는 900이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지나가는 이 세트가 천장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도는 이제 분해하셔가지고 부재를 이쪽 벽에서 공사가 끝이 났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좀 요런데 민감하신 분들은 균형을 요 사이 거리와 요 사이 거리가 유사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대는 천장까지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나 처마반자도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딱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려진 걸 가지고 그냥 작성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를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화장실 천장이 좀 높다고 해서 그다지 안 좋을 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높여서 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하나만 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해야겠네요. 이 정도 갖다 놓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니까 PVC 계열이 설치될 거고, 여기는 일반실이니까 천장지, 그리고 요 바깥쪽은 처마반자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계열이나 목재 계열, 외기에 좀 변형이나 변화가 좀 적은 애들, 이런 재료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이쪽 부분에 마감재로 그려서 두께감을 줄 거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그냥 끊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현재 도면상에서 보면은 인면으로 보이는 처마가 아니라, 처마가 저희가 자르는 위치를 지나가는 처마이기 때문에 이쪽에 처마 반자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인면으로 보이는 부분이었으면 여기는 좀 더 두툼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겁니다. 벽체선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현재는 잘려진 단면 부분의 표현이기 때문에 처마 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니까 굳이 모양 같은 거에 크게 막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적당한 크기, 적당한 개수, 적당한 간격, 이 정도면 됩니다. 뭐 이렇게 공간이 좀 애매할 때는 뭐 이렇게 하나 더 설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 뭐 공사하실 때 맞춰서 공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적당한 간격에 하나씩 놔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달대는 일반적으로 두 개 건너 하나씩, 900 정도에 하나씩, 1m 넘지 않는 범위에 하나씩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좀 더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단면이면서 시험 조건에 나와 있는 시멘트 기와입기 지붕입니다. 지붕 부분에 하는 공사도 마찬가지로
화장실과 비슷하게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슬라브 위쪽으로 이렇게 액체 방수를 한번 하고요. 액체 방수를 한번 해주고 이 액체 방수를 보호할 용도 또는 뭐 방수층을 뭐 한 겹 더 이렇게 둔 다음에 방수를 한 다음에 요 위에다가 시멘트 기와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표현상에서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붕 같은 경우는 액체 방수 3차 하셔도 좋겠죠. 액체 방수 3번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도면상에서 표현을 하면 좋으니까 저는 15mm 정도로 이렇게 2번을 할 거고요. 15mm 정도로 2번 정도를 해서 필렛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요선을 방수선으로 바꿔서 표현해주고, 요거는 단면선으로 하면 이제 너무 굵어 보이기 때문에 살짝 인면선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이 위쪽에 뭔가 다른 장치를 더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대신에 방수가 요쪽까지 됐고요. 요쪽 밑에 부분도 어쨌든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감재는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어느 정도 봐서 물끈기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방수 전체 두께 정도로 옵셋을 하셔도 되고요. 한 20mm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쪽 부분에 막아주면 이 정도 표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끈기온 같은 경우는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넣으시면 좀 그렇고요. 중심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요 정도 크기, 정사각형 크기 정도로 이 작아서 눈에 잘 안 띕니다.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크게 크기를 맞춰서 그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 선이 공중에 떠 있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원래 표현이 이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3D로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도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은 지붕에 방수하고 물끈기염까지 표현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와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기와를 꼭 그려야 된다라고 추천해 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기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그리시면 좀 편하고요. 300 정도 길이니까 선은 요 정도 그리시면 되고 수평선 하나 이렇게 그으셔가지고 높이는 20 간격으로 2개, 그리고 320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20mm를 한쪽에서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양쪽에서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형상은 이런 형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형상이고요. 이 형상을 요쪽에 있는 모서리점을 잡아서 요런 기울기 쪽에 갖다 놓고요. 기울기에 맞닿았을 때 회전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쭉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면 참조를 쓰셔가지고 다시 잡아서 이렇게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기울기와 같게 하나 놓으시고, 그리고
이 기와를 같은 이 점에서 이 선을 쭉 따라가서 뭐 20mm보다 좀 더 겹쳐도 되고요. 20mm보다 좀 적게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한 요 정도 겹치게 대충 두고요.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몇 도 이런 건 없고요. 물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쪽 끝, 앞쪽 끝이 요 앞쪽이 달랑말랑할 정도로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두고 쓰셔도 되고 지우신 다음에 다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와가 앞쪽으로 살짝 튀어나올 정도로 요 정도 갖다 놓고 배열 도구 이용해서 경로를 이용하셔가지고 딱 찍어주고 사이거리를 300 정도로 주시면 기와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됐으면 익스플로드 하셔가지고 앞쪽에만 대략 한 20cm나 30 나오시면 되고요. 모양 굳이 정확히 안 맞추셔도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쪽 부분만 이렇게 살짝 꺾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와서 마지막에 기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줄여주신다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을 봐가면서 적당히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만 더 늘려 볼게요. 너무 작은 듯해서 이 정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위쪽 부분에 올라가는 기와는 이렇게 한 300 정도. 이쪽은 반대쪽도 기와가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이쪽은 뭐 동일하게 한 요만큼 하면 될 것 같네요. 어차피 잘리는 부분이어서 한 요만큼만 해서 밀어 하겠습니다. 300, 150 정도 옵셋 하시고 요거 그냥 3점 호, 세 점을 이용한 호를 가지고 교차점 그리고 대충 이쪽 정도 가운데 정도 찍어주고 여기 이렇게 찍어주는 호를 하나 만들어서 옵셋을 20mm씩 세 장 정도 쌓을 수 있는 높이로 해주신 다음에 모양을 일자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 선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 부분에도 이제 저는 이제 원으로 그리는 걸 조금 많이 하는데 한 대충 50mm 정도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다시 20mm 정도 옵셋 하셔서 이 끝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암키와 수키와 표현이 되고 나면은 용머리인데 이거 그 모양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적당히 괜찮다 싶은 정도로 그냥 유사하게 그려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생긴 애들도 아니고요. 실제 이 모양도 아닙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이게 좀 불안하셨는지 안 하면은 불안하신지 항상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리시는 걸 보고 저도 그걸 배워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살짝 낮긴 한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양이 살짝 이렇게 파마한 것 같네요. 내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와 표현은 끝이 납니다. 아,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데 기와 거리세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20 했으니까 크기는 20, 20 정도 되겠네요. 요거를 근데 뭐 이거 해서 표현이 어느 만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갖다 놓고 요런 데를 기준으로 돌려서 저희가 어레이를 300 했기 때문에 300을 했기 때문에 요것 또한 300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작으니까 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배열을 하는데 요것도 경로로 이렇게, 그리고 개수는 300 간격으로 해주시면 동일한 위치마다 들어갔을 겁니다. 이 정도 하시면은 기와는 큰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가급적이면은 시간이 진짜 안 되시는 분들은 약식 표현을 활용하시고 되시는 분들은 뭐 좀 다른 걸 다 하신 다음에 형상을 그리세요. 형상은 대부분 잘 그리시는데 문자의 표현이라든가 기호의 표현이라든가 해치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려 신경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 시험은 그런 부분까지를 평가합니다. 캐드로 선을 잘 그릴 수 있는가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 기준 자체에 나와 있잖아요. 제도 기준에 의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석, 문자 요소를 전부 제도 기준에 맞게 쓸 수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제 다음번 지금 남은 게 세부적인 해치들이나 여기에 하는 난방 기호들, 뭐 부가적인 것들 조금한 것들 남았는데 걔네들 마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